한때 잊혀졌던 낡은 종이 한 장에서 시작해서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험이 펼쳐집니다. 대체 어떻게 한 몽상가의 외로운 방정식이 달 위에 첫 발자국을 남기는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우주 탐사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류가 왜 그토록 요람을 떠나려고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죠. 보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무려 66년, 거의 3세대에 걸친 거대한 계주 경기 같아요. 한 명은 시골 교사, 또 한 명은 전쟁 무기를 만들었고, 마지막 주자는 달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개의 점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자, 그럼 우리 계주의 첫 번째 주자를 만나보시죠. 바로 우주여행의 이론적인 토대를 혼자서 마련했지만 평생 외로웠던 천재, 콘스탄틴 치올콥스키입니다. 그가 마주했던 현실은 정말이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청력을 거의 잃어서 학교에서도 쫓겨났고요. 생계를 위해서 시골 교사로 일하며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했죠. 근데요, 이런 것보다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바로 사람들의 냉대였습니다. 그의 위대한 아이디어를 두고 다들 말도 안 되는 공상이라며 비웃었거든요. 이 모든 걸 그는 철저히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우주로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수학적으로 처음 답한 사람이 바로 치올콥스키입니다. 이 방정식을 통해 그저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했던 이야기가 드디어 해결 가능한 과학의 문제로 바뀌게 된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 유명한 로켓 방정식이요. 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 공식이야말로 V2 로켓부터 오늘날 스페이스X의 스타쉽에 이르기까지 모든 로켓 발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말 그대로 우주로 가는 길을 그려놓은 지도인 셈이죠. 근데요, 이분의 천재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방정식만 만든 게 아니에요. 거대한 로켓 하나가 통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단으로 나눠서 분리하며 올라가는 방식. 즉, 오늘날 궤도에 진입하는 모든 로켓이 사용하는 바로 그 핵심 전략까지 처음으로 생각해냈습니다. 자, 이제 바통이 두 번째 주자에게 넘어갑니다. 치올콥스키의 추상적인 이론을 가져다가 아주 끔찍하고도 강력한 현실의 물체로 만들어낸 인물, 바로 베르너 폰 브라운입니다. 이 한마디가 폰 브라운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복잡한 사람인지 딱 보여주죠. 자신의 꿈, 즉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윤리적인 타협도 감수했던 그의 냉철한 실용주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의 경력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은 전체주의 국가를 위해 만든 끔찍한 살상 무기고요. 다른 한쪽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탐사선입니다. 같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 두 개의 로켓이 그의 인생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부분, 그 이면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로켓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무기가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 노동으로 희생되었다는 비극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고 그의 경력도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무대는 새로운 대륙, 미국으로 옮겨졌고요. 완전히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페이퍼클립 작전입니다. 당시 미국은 막 시작된 소련과의 냉전, 특히 우주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폰 브라운의 과거를 덮어주는 아주 실용적이지만 동시에 도덕적으로는 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는 정말 엄청난 업적들을 남깁니다. 특히 그가 설계한 세턴 V 로켓은요, 역사상 가장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어요. 13번 발사해서 13번 모두 성공했죠. 이 완벽한 로켓이 있었기에 달 착륙이라는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될 수 있었고, 그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자에게 바통이 넘어갑니다. 완성된 기술을 들고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결승선을 통과한 실행자, 극한의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철 심장을 가진 남자, 바로
닐 암스트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영웅으로 딱 정해진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비행 순서상 그의 차례였을 뿐입니다. 암스트롱 본인도 상황이 나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놨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겸손하고 유능한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는 특정 국가의 영웅을 넘어서 우리 모두 전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착륙 직전의 순간들은요,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착륙선 컴퓨터에서는 경보음이 계속 울려대고 내려가려던 곳은 온통 위험한 바위 투성이었어요. 게다가 남은 연료는 단 몇십 초 분량, 인류의 모든 꿈이 그의 어깨에 달려있는 그 순간 암스트롱은 침착하게 수동으로 조종해서 안전한 곳에 착륙선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단순히 한 나라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냉전으로 팽팽하게 나뉘어 있던 지구에서 무려 6억 명의 사람들이 국적과 이념을 넘어서 한마음으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성취를 다 함께 축하한 정말 전 지구적인 화합의 순간이었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바로 외로운 방정식에서 시작해 모두의 승리로 끝난 인류의 위대한 계주 경기입니다.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치올코프스키라는 비전가가 왜 우리가 우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고요. 폰 브라운이라는 엔지니어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 기술을 현실로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스트롱이라는 실행자가 그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증명해냈죠. 이처럼 위대한 성취는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대를 잇는 협력의 결과물인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문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66년에 걸친 이 기나긴 여정은 결국 인류가 바로 저 요람에서 벗어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달을 향한 경주는 끝났습니다. 인류의 다음 위대한 계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화성 탐사, 기후변화 대응, 혹은 인공지능처럼 한 세대 안에 끝나지 않을 거대한 도전들 앞에서 다음 세대의 비전가와 엔지니어, 그리고 실행자들을 하나로 묶어줄 우리 인류의 새로운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